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조금 우울했죠? 나름대로 상승 좀 하려고 오전장에 좋게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을 가더니 갑자기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왜 내렸을까?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할 거예요. 뭐 인텔 소식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하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전반이 좀 많이 좀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86,800원에서 마이너스 1.48 떨어졌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때 나름대로 줍줍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렴할 때 파란불 들을 때 최소 한 주에서 10주 정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금씩 주워서 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 큰 이익을 남길 거예요. 하여튼간 그 주가 변동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 안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모아 가신다는 생각으로 해서 장기 저축 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그런 걸 떠나서 삼성전자가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원인은 바로 제가 볼 때는 인물에 있지 않은가. 삼성이라는 그 기업에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있길래 이렇게 삼성이 돌아가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분의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실력이 있으시고 상당한 석학이시면서 뛰어난 CEO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한번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김민남 씨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부품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분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를 시켰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어요. 이분은 1958년생이고 강릉에서 태어나셨네요. 스펙도 좋습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CLA에 나왔네요.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 메모리 개발실과 반도체 연구소에서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연구를 주로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D램 개발실장과 반도체 연구소장을 거쳐서 이제 사장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의 차세대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삼성종합기술원장을 맡았어요. 독특한 것은 최연소 이사 대우의 승진과 최연소 사장 승진의 기록을 세우고 고속 승진했다는 거죠. 그만큼 고속 승진한 것은 그만큼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겠죠. 반도체 분야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거쳤고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다가 반도체 총괄 겸 시스템 LSI 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2018년 권오현 회장 후임으로 DS 부문장으로 임명을 됐어요. 그리고 대표이사에 선임이 됐고요. 현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을 맡고 있고 세계 반도체학계와 학계에서는 모두 인정받는 기술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감각을 살린 빠른 의사결정과 정확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경영활동의 그런 공과들을 한번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급등락 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반등 조짐을 나타내며 호황기 재짐을 바라고 있답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 실적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증가했죠. 특히 2021년에는 D램과 낸드 모두 업황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극심한 공급 부족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기대 때문에 한때는 우리가 9만원 돌파했었죠. 향후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김기남 부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진짜 많이 누렸죠. 2017년도 인텔을 제쳤고요. 처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에 오른 뒤 2018년까지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2017년 초부터 계속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2년 동안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죠. 이때 영업이익을 낼 때 가장 총괄했던 분이 바로 우리 DS 부문장 김기남 부회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DS 부문의 영업 실적은 그래요. 2015년도, 16년도는 주춤하다가 이때 2017년도와 18년도 이 2년이죠. 2017년하고 18년 때가 아주 큰 폭의 대호황을 맞았어요. 이때 수익을 엄청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때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춤했지만 다시 또 오를 향상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육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는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9년 4월에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고요. 연구개발 73조, 생산시설 60조, 총 133조로 이제 투자를 하고요. 1만 5천 명의 고용 계획을 밝혔어요. 그냥 우수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해가지고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분이 그 역량이 중요하고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강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뭔가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위택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그 시스템 LS 사업부에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죠. 중요하죠. 5G 통신,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미래 전략 사업으로 점찍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7나노 미세 공정 등 첨단 위택 생산 공정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을 겁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시스템 반도 설계 인력이 인텔과 퀄컴 등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에 뒤처지고 위탁 생산 사업을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소와 같은 사업부에도 고객사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의 기술이 뺏길까봐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주는 것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보면 인텔도 마찬가지 같죠. 마찬가지로 CPU 같은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괜히 기술력을 파운드리 줬다가 삼성한테 뺏길까봐 겁나니까 함부로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세계에서 글로벌한 기업들도 삼성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또 견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서 극복을 해놔야겠죠. 하여튼간 우리 김민항 부회장님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 역량의 확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 주역으로 또 인정받고 있죠. 2014년부터 반도체 사업부를 이끌어왔고 2017년도 DS 부분을 이끌면서 초격차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입니다. 삼성 하면 초격차죠. 초격차. 2016년 김기남 체제에서 64단 3낸드 세계 최초 개발했고요. 양산에도 성공했어요.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1년 이상 앞섰답니다. 2019년대는 세계 최초로 128단 낸드를 기반으로 해서 SSD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속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2020년에는 4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했으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적용하던 극자외선 공법, EUV 공법을 공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렇게 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앞서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그동안 미국 퀄컴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다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시리즈가 있죠. 이제 이 AP 시리즈를 쓰겠죠. 그리고 또 다 김기남 부회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합니다. 이전 결국은 외부 업체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의존력을 낮춰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술력을 증명하고 그러면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나 통신 반도체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또 이미지 센서 있죠. 2019년 최초로 1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양산했고요. 1억 4,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 등도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비행시간 거리 측정 TOF 센서도 이제 신제품을 계속 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대만 TSMC가 장기간 독점하던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 14나노 핀셋 극자외선 적용 7나노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퀄컴 등 대형 고객사 수주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김기남 체제에서 다 이루어졌고 발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초기에 안정화시킨 분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죠. 김기남 씨는 또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 출범 초기에 대표이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한참 안 좋았어요, 사이가 LG하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로도 분리돼가지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SLCD까지 3개 법인이 합병해서 탄생됐습니다. 고노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한동안 겸직하다가 2012년 말 김기남에게 바통을 넘겼죠. 가장 중요한 것도 김기남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그때 다툼 불렸어요. 특허 분쟁. 이것도 1년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협상력도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떠냐? 이분은 삼성을 대표하는 기술 전문가예요. 40년 가까이 반도체 외기를 걸었어요. 수많은 타이틀을 읽고 기록도 있는 기술 전문가죠. 1981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기술팀에서 입사해가지고 1메가 D램 개발, 1GB D램 개발, 0.12 마이크로미터 D램 개발 등 엄청난 그런 개발들, 특히 이제 이 D램 쪽에는 상당히 뛰어나신 부분이고 이제 실력이 좋으신 분이겠죠. 3차례 삼성그룹 기술대상을 받으신 분이고 삼성 펠로우에도 선정돼 있고 하여튼간 나름대로 김기남 부회장님이 상당히 유일할 정도로 삼성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 자리매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이분은 39세 임원에 승진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삼성전자 종합기술전에서 승진했고요. 또한 최연소 사장이랍니다. 외부에서도 역량은 인정받고 있고요. IEE 있죠. 미국 전기전자 엔지니어 협회 석학위원으로 지금 선정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인 중 처음으로 미국 공안 항림원 외국위원으로 선발됐습니다. 하여튼간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상, 다양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김기남이 파운드 1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업 분사, 조직 개편 등 그런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죠. 결단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리버리하고 우유부단하면은 이 사업은 금방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역량을 끌어오는 데 방안도 거론되는데 김기남이 언론에게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급한 데다 2020년 들어서 반도체 업계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돼 삼성전자의 반도체 인수합병을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리고 AI 반도체 개발을 이끄는 것도 김기남의 중요한 과제다. 김기남은 궁극적으로 반도체가 인간의 두뇌를 닮아갈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구조로는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구조 개발이 시급하단다. 결국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다 벌써 구상하고 계획하고 플랜을 다 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글로벌 연구소, 대학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겠죠. 2030년까지는 지능형 반도체 인력을 2,000명에서 이제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겠다는 겁니다. 2,000명으로 10배 이상 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대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2년까지 13조 1천억을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1년 퀀텀 닷 디스플레이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OLED 중요하죠. 미니 LED 요즘 뜨고 있습니다. 이런 등이 경쟁가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 안착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차세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LCD 앞방 둔화로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도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향후 디스플레이 사업이 안정적 수익성을 내려면은 퀀텀 닷 디스플레이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김기남 부회장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디스플레이 사업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먹거리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벌써 나이로 62세니까 향후 거치도 주목받겠죠. 삼성전자 DS 부분이 2020년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 14명, 전무 22명을 승진시켰대요. 미래 최고 경영자 CEO 후보군을 두텁게 한 것은 포스트 김기남 체제를 대비하기인 것이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남 부회장은 2020년 종합비서랑 자리를 후임에게 넘겨줬답니다. 그럼 이분이 무슨 일을 하겠냐? 향후 CEO에서 물러나가지고 인재 양성을 매진할 거예요. 인재 양성.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지금까지 이 삼성을 먹여 살린 것은 인재가 두터웠고 인재가 뛰어나고 그 인재들이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피땀 흘려서 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뛰어난 경영자, 뛰어난 뭐 CEO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었고 앞으로 삼성의 미래가 더 밝다는 거죠. 그래 따라서 지금 우리 뭐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뭐 삼성 주가에 조금씩 변동되면은 거의 막 일희일비 하는 경우도 가고는 있지만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삼성만큼 이렇게 뛰어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삼성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리라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하자면 360을 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공정, 차세대 플래시, P램, M램, 10년 뒤 먹거리를 이렇게 자꾸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용기를 갖고 삼성을 더 믿어주면 돼요. 네? 삼성을 더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의지해주면은 충분히 우리 삼성이라는 기업은 점점점 더 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우상향 하듯이 잘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좀 더 그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향후 삼성이 잘 되면 배당도 잘 나오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삼성의 인재들은 아주 뛰어나고 그만큼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눅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업 삼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전 우리 김기남 그 부회장이 인전 과거 메모리 반도체 이어서 시스템 LSI 사업부까지 맡게 됐잖아요. 이것도 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결심이 큰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딱 보고 이 사람 찍은 거예요. 잘하니까. 그래서 결국 김기남은 삼성전자 안팎에서 일찍부터 포스트 권의원으로 불린다 하더라고요. 권의원 씨 하면 또 초격차로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나세요. 김기남 부회장은 국내 학계지에 476편의 논문까지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360건의 특허도 갖고 있고요. 뭔가 부족한 분이 없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어. 그만큼 뛰어난 분이고 앞으로 우리 삼성을 잘 이끌어 가실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우리 삼성 다 함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 함께 힘내 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합니다. 이상 부족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천만전제였습니다.